좋아요, 구독!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주말 사이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5% 이상 급등하는 등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졌는데요. 국제유가가 중동 전쟁으로 확산 시 배럴당 15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정유와 방산 섹터에서는 강세가 관찰되고 있고요. 반면에 항공 섹터에서는 약세가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장 격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국제유가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안전자산으로 취급이 되고 있는 달러와 금값에도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무력 충돌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무력 충돌에 관해서 이제 큰 맥에서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가자 지구에 대한 이제 파괴로 소실에 대한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보상 차원에서에 대한 그런 반격, 지금도 지금 현재 속보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반격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겠고, 이제 두 번째로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그 인질에 대해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현재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가자 지구에 대한 확보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인질에 대한 교환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러한 사태들이 좀 수습이 좀 되지 않겠나라고 싶은데요. 금융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안정적인 자산, 대표적으로 이제 금이라든지 이제 달러를 좀 들 수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3개월가량 약 조정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죠.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금 재차 반등하는 모습들이 현재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반대 포지션에서 공격적인 자산,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는 이런 증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금리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국채금리 등 여러 가지 기존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재였던 부분들이 지금 해소돼가는 과정에 지금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과정 와중에서 돌발 악재의 형태로 이번 사태가 좀 벌어졌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해소돼가면서 증시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결론적으로 제가 봐서는 현재 악재는 맞습니다. 악재는 맞는데 증시가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발판을 마련하는 기조가 좀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사태는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인 시그널로 조금 바닥을 다져간다는 시그널로 좀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전쟁이 아니라 이제 테러 단체에 대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좀 확연한 다른 모습으로 좀 해결해야 될 다른 모습으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결정적인 증거에서는 과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을 때는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낸다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뒤에서 무기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해협적으로 이제 핵 항공모함을 이제 보내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엎어 놓는 실정이다. 그거에 실질적으로 국지전까지 전면전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테러 단체에서 그런 협상적인 측면에서 하고 종료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리스크가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돌발 악재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좀 전해주셨고요. 그런데 일단은 국제 유가가 확정이 된다면 15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가 원유 생산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늘 시장에서 정해주는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중동 국가에 대한 그런 교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유가 관련해서 소위 얘기해서 주가에 대한 널뛰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산유국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조금 제외를 하고 핵심적인 걸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관점보다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했을 때 이제 최근에 미국과 사우디가
이제 손잡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유에 대해서 증산을 다시 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다음에 엑스포에 대한 개최가 우리나라 이제 부산이냐 네. 그리고 사우디에서 이제 개최를 하느냐를 두고 이러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외적인 부분과 이러한 두 가지 키포인트로 해석을 해봤을 때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또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런 지지에 대한 발언도 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해석으로 저는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유가에 대해서 상승에 대해서 그런 이득을 좀 볼 수 있는 포지션을 현재 사우디가 갖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에 대한 그런 관계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을 시키지는 못하겠고 제한적인 상승까지는 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50달러까지는 저는 보지 않고 100에서 120달러 사이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그러한 이번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런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글로벌에서 지지를 좀 받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엑스포 개최에 대한 부분들도 사우디에서는 갖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석유에 대한 부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배럴당 100에서 120달러까지 움직임 나올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인 반등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번에 팔레스타인 사태가 정리가 되면서 좀 증시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바닥 다지는 타이밍으로 현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되긴 하겠지만 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수요도 앞으로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중동 분쟁에 최근 힘이 빠진 모습이었던 방산주, 에너지 관련주에서 또 오름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산 관련 경우에는 K방산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날 것이라고 증권가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의 국가와 수출 관련 논의를 하는 회사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또 관련주들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전망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아지는 개선되는 점들이 눈에 띄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니 하면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지금 끝나지 않은 교착 상태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유럽 연합이라든지 미국에서 탄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국 내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서 좀 호재를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전쟁에 대한 트렌드를 잘 보시게 된다면 공격적인 이제 무자비한 전면전에 대한 공격보다는 국지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도 이런 방어 태세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가 좀 관건으로 좀 보이게 되는 경우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이번에 좀 예상보다 쉽게 깨지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면서 방어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휴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기에 대한 부분을 만든다라든지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타 국가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좀 월등한 그런 위치에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단기간에 양산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조 원가 대비해서 고효율의 그런 기술력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와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산 물품의 글로벌적으로 부족 사태를 우리나라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맥을 나눠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방산주가 기업들이 네. 있겠지만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미사일에 대한 정밀 타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방어 체계에 대해서 K9 자주포 같은 경우가 해외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그룹주에서 이제 하나 시스템 경우를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앞으로 우리 방산주에 대해서 긍정적 흐름이 예상이 되고 그중에서 LIG 넥스원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속에서 다시 또 글로벌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연준의 금리 정책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번 분쟁과 금리와의 관계는 사실상 그렇게 밀접한 관계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가 그리고 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이번에 어쨌든 이러한 그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국채 금리는 그동안 조금씩 계속적으로 올라왔는데 네. 이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CPI라든지 PPI 같은 물가 지수를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금리 상승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증시에는 호전적인 모습으로 좀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분쟁 사태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상승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제 그렇게 된다면 미국 경제에서도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려면 이제 기름이 당연히 이제 쓰이게 되겠죠. 그럼 수요가 많아진다는 건데 수요가 많아졌을 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만큼 경제가 좀 악화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관관계를 여기저기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이제 연준에서 상승시키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겠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